자, 이번 코너는 출마의 뒤집기입니다. 오늘은 뒤집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엎어치기 이렇게 해야 되나? 자, 월요일이니까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.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도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뭘로 갈까요?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뭐 개인, 외국인, 기관 이렇게 돼 있고 토탈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게 이제 일상적이죠. 오늘은 뭐 외국인들은 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그 국내파는 팔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 투자 주체들의 공통된 묵시적인 합의 반도체는 팔자가 없어요. 그런 것 같아요, 느낌에. 반도체는 그냥 사자만 있습니다. 뭐 계속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우뚝 서서 인덱스를 4,400 위까지 올려놨고 뭐 이런 추세라면 내일 4,500, 뭐 이번 주 5,000? 네. 우리 지난해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. 약간 웃으면서 반신반의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흐름대로 갔고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뭐 정상이냐 아니냐는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국장의 특징이죠.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파트 공화국에서 반도체 공화국으로 정권이 원했던 바겠죠. 그죠? 자, 김정일 교사 다 풀어볼까요? 네, 일단 뭐 중요한 건 그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거야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전 질문이 틀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 갈 거야는 아무도 모르고요. 뭐 수급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대감에 의해서 또 왜곡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익의 크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익의 크기가 지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어디까지 가라고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답도 할 수 없는 거고요. 지난주인가요? 그때 CT가 20만 원 보고서를 냈잖아요. 네. 영업이익 155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. 연간. 삼성전자 기준으로. 그러면 분기당 30조 이상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를 떠나서 지금 시장의 기대가 거기까지 높아져 있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투자자들이 팔기보다는 더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쏠리고 있는 거죠. 뭐 기관 매수 중에 일부, 외국인 매수 중에 일부는 그 파생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물 쪽으로 매수가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숏 스퀴즈?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하고서라도 일단 1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20조를 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20조를 넘지 못하고 또 19조 얼마? 아니면 20조를 뭐 간신히 넘는 정도?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그 조정 전에 미리 팔고 싸게 다시 산다?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시다면 아마 증권방송, 경제방송을 보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계속 킵고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죠. 뭐 삼성전자도 조심스럽고 SK하이닉스도 조심스럽고 뭐 오늘 막 10%씩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을 사기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네. 그런데 아마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쪽이 없으면 계속 포모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부터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민 팀장도 뭐 생각하면 대동소이? 네, 비슷한 뭐 그런 부분.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됐느냐,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됐느냐. 매일 받을 거 아니에요. 네, 거의 매일 지금 늦은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좀 뭐 말씀을 좀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이 세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무조건 기대보다는 덜 나오잖아요. 뭐 기대를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대를 훨씬 이렇게 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아까 했던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강한 이제 그런 속도감이 좀 조금 누그러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뭐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3위 업체 뭐 소위 말하는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이 정도의 재값어치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마이크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 그냥 산수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500조 정도 되고요.
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조가 조금 넘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.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.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500조다. SK 하이닉스가 지금 500조 정도 되죠.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한 800조 정도 되는 800조.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뭐 단순하게 1, 2위 업체 뭐 물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HBM이 뭐 누가 점유율이 몇이고 몇 프로고 뭐 이렇게 갈 필요 없이 3위 업체의 어떤 이제 시장의 이런 밸런스 3위 업체를 두고 시장의 밸런스를 좀 두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이 정도의 평가로 만족할 수 있다? 제 값을 다 받는다?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보되 단기적으로 뭐 이제 수축과 이완은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지금 이게 눈여겨 보시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되는 것 같고요.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간다면 사실 뭐 1000조 가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. 네. SK 하이닉스도 지금 70조, 80조의 영업이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가총액 500조, 600조에 머물러 있을 뭐 그런 이제 종목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의심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가랭이를 찢어서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한두 개씩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각을 굳이 꺾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너무 호재만 만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경계합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뭐 악재를 찾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. 자, 다만 이제 두 번째 이제 원래 주제는 중국 얘기입니다.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겠죠. 근데 하필 요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잔치일 수도 있고 중국도 내심 반겨했던 요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베네수엘라를 확 그냥 축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논란이 많죠. 뭐 국제법에 뭐 법이 뭐 필요 있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미국의 행보 좀 더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중국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유류가 지금 중국으로 가다가 다 막혔을 텐데 중국이 편치는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또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할까?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 경제사절단은 이제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서 중국의 팹들이 있잖아요. 시안, 우시 팹들, 공장들. 반도체 거기 뭐 막 또 찍어내야 되나? 뭐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한한령의 얘기는 뭐 사실 이게 너무 식상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. 자, 김정일 회사부터. 네, 이제 금요일 날은 급등하다가 오늘 조정받고 있는 건 특히 이제 한한령과 관련돼 있는 그런 뭐 상품이라든지 엔터 이런 종목군으로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한한령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분위기가 좀 냉했겠죠. 그렇죠. 베네수엘라 때문에 냉했을 거예요. 왜 안 본 비디오잖아 지금. 네, 뭐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드리면 유가의 변동성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다. 유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베네수엘라를 뭐 그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뭐 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 베네수엘라가 국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저는 뭐 유가 외엔 없다라고 보는데. 아니 모르죠. 그 부정 자원이 거기가 또 철광석이 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실 맨날 트럼프의 그 트라우마는 중국이 나오는 히토리오 얘기잖아요. 남미를 지금 아까 속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쿠바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. 남미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? 뭐예요?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. 저도 가늠이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의 작년부터 핵심 포인트는 서반구 내 거.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내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입장을. 네. 그래서 뭐 중국과 부딪혀가면서 직접적으로 이 텐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은 할 가능성이 없지만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지금 뭐 브라질은 당장 뭔가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정도를 미국의 힘으로 복속시키는 것은 이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과의 그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%도 안 되는 전 세계 기준 그 베네수엘라의 수출량의 80%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
그와 관련된 압박을 위한, 그러니까 중국을 간접적으로 때리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너무 크게 나갔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,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또 머리 수그리고 들어갈 것인 가능성도 없고, 네. 미국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내 땅 이걸 멈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,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중미가 모두 모여서 미국에 대항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,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유가도 조용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저는 정유주들에게 긍정적이다. 네. 중국이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에게 싸게 원유를 받아서 그걸 전 세계로 수출했던 거잖아요. 근데 러시아 이미 끊겼고 싸게는 못 받아오고,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베네수엘라 물량도 줄어들면 중국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중동에서밖에 살 수 없단 말이죠.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쥐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수출 가격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그 상대적인 그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GS나 SO일에게는 오히려 긍정적 이슈라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정유업체한테. 그건 그렇게 보고 있고, 아까 한알령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중국 이슈 빼고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.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뭐 빅히트 엔터에서는 또 이 BTS도 완전체 얘기 뭐 그다음에 이제 투어인가 공식적으로 뭐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. 자, 뭐 한알령 네. 좀 그렇고. 그 관련돼서 약간 저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을 푸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, 이제 행간을 좀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.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중국이 불편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서 원래는 준비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엔터, 뭐 컨텐츠, K컬처 관련된 이제 그런 산업과 또 이제 뭐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게임까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국 소비에 관련된 그걸 좀 증폭시키기 위한 어떤 의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갑자기 이제 비서실장의 한 마디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, 뭐 SM 같은 경우 지금 뭐 9%, 10%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선취를 하셨던 투자자들이 있겠죠, 분명히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따른 실망 매물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고, 그게 이 대한민국 주시장이 좀 특징이 예, 그렇잖아요. 이틀간 올랐던 부분 정도만 지금 하락을 한 이제 그런 거고.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이 한중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막 공매도 막 풀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거기에 이제 또 파급적으로 남북 경협 얘기까지 슬쩍 묻혀서 네네. 붙였는데 웬걸 또 주말 네. 북한도 초음속 미사일 쐈죠. 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에는 이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제 첫 거래일까지 이제 좀 강세로 좀 갔었는데, 뭐 이런 뭐 당분간은 쉽지 않고 빠른 시일 속도를 내기에는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가서 이거 풀자, 이거 풀어주세요, 우리 좀 이거 하자라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는데, 뒤에 보면은 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열려 있어라고 하는 게 여지는 남겨놓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장이 거기에 맞는 이제 주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대치들이 이제 좀 이게 주가에 좀 녹아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뒤로 밀리면 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뭐 1분기, 2분기 실적에 그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, 예전처럼 막 전저점을 뚫고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올랐었던 부분 정도만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딱 그 정도의 반응을 했다가 딱 그 정도의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그렇게 보면 약간 좀 긴 호흡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, 당장 이번에 의제로 한한령 풀고 우리 당장 이제 뭐 콘서트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 정도의 제자리 뭐라고 볼 수 있겠고, 아무래도 이제 좀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뭐 2분기 정도, 1분기 말 정도부터는 좀 가능성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화장품 뜬금없이 또 여기서 화장품을 꺼내기도 좀 애매한데, 소비 요즘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내일 또 한번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지만, 주가가 올라가는 그 빛이 있고 그림자가 반면에 따라오는데, 이제 인플레이션이죠. 물가 뛰는 거 보면은 사실 주가 올라갈 때는 그걸 덮을 수 있어요. 뭐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올라가는 거 좀 가격 올라가도 우리가 쓸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, 사실 그 물가 뛰는 것들이 좀 장난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죠.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를 할 거냐? 그 가격에 또 하나는 소비재가 해당이 될 텐데, 화장품 가격도 분명히 오를 거예요.
유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? 네, 오르는 화장품 가격의 핵심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때문에 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일본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. 중국에서 비중 많이 늘렸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이잖아요. 시세이도 이런데. 네, 시세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들이맞은 상황이고. 그다음에 유럽에 그 잘 나간다는 에스티로더를 포함한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죠. 중국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다 무너졌는데 한국의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왕홍 제품들의 제조업체도 결국은 코스맥스란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들 업체는 저는 뭐 별로 크게 영향받을 게 없고 오히려 코스맥스가 3분기에 주가가 폭락했던 게 뭐 중국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각만큼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핵심의 이유였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문제 잘 풀려서 중국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가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나쁜 이슈일까?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 쌀 때 사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오늘처럼 조정 줄 때 저는 오히려 좀 관심을 뭐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는 가져올 필요가 아주 적극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코스맥스의 지금 두 아들이 모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뭔가 다음 권력을 다음 세대 CEO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면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올해 이제 올라올 실적을 기대했을 때 지금 뭐 그 코스맥스의 평균 PER이 한 17배, 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적극적인 매수. 정혜민 팀장은 네. 뭐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화장품의 관점은 뭐 이제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기존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어떤 대형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뭐 컨셉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좀 유통을 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는 이미 이제 조금 큰 돈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. 지금은 좀 복합적인 이제 그러니까 디바이스도 나가고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제 그런 뭐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제 그런 제품도 나가고 그게 또 파생돼서 일반적인 화장품도 만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매출이 확산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이제는 이제 뭐 OEM, ODM 뭐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서 큰 수익,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왔던 걸 좀 유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 단계 넘어가기에는 그런 이제 화장품 업계가 너무 좀 상향 평준화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APR 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뭐 APR은 이제 디바이스 위주로 나가다가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화장품을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좀 매출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파마 리서치도 원래는 이제 시술 관련돼서 이쪽 리쥬란 관련된 이제 그런 시술 관련돼서 막강한 이제 그런 브랜드 입지를 굳힌 다음에 거기에 파생된 또 화장품을 출시해서 또 매출이 성장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은 시장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출 규모도 확실히 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단품으로 가는 거기보다는 여러 디바이스나 그리고 또 뭐 시술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제 그런 좀 브랜드 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뭐 개인적으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말씀드렸었던 파마 리서치나 APR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아놓고 있는 것도 같고 뭐 또 한한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바운드 고객들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쪽에서 또 매출의 증대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화장품은 예전에 어떤 단품, OEM, ODM 그리고 뭐 관련된 뭐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복합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지금 파마 리서치는 자리가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화장품은 그 정도는 중심으로 쫙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일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내일은 뭐가 또 주인공이 될까요? CES?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일단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기 MLCC 얘기 오늘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때요? 삼성전기는 오늘 주가가 좀 약하거든요. 일단 저는 그 CS 관련돼서 기대해서 주가 올라왔던 것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뭐 아까 전문가도 말씀하시던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폭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로봇도 엔비디아, 테슬라 양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누가 편입되느냐 정도가 중요한 거고
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로봇과 관련돼서는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CS 관련돼서는 오히려 저는 조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질문해 주신 삼성전기와 관련돼서는 뭐 긴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종목도 작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꽤 달려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급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자.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은 맞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정현민 팀장도 결론 한마디 하고 기업 혹시 보는 거 있으세요? 네,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범에너지 계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라 하면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관련돼서 이제 구리 관련된 전선이 될 수도 있고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은 좀 편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뭐 수주 해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수주 취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복잡 미묘한 이제 그런 관계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굉장히 좀 잘 전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2차 전지 관련주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좀 시장 대비 좀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또 순환하는 매매 이런 구조를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. 자, 시장 뒤집기 포인트 좀 짚어봤고요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.